방정식의 한근이 3이라고 하니까 3을 대입했지. 그치? 그래서 3을 대입해서 K를 찾았겠네요. 그쵸? 그럼 그 식을 바로 3을 가지고 또 조립제법을 해서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 찾았어? 그쵸? 그 2차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걸 눈치채고 거기서 근각에서로 끝내야 돼. 그쵸?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면 되는 거고. 3번.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이제 외고라서 좀 이렇게 의도한 게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해 안 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관식이 학교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왔어. 모든 어떠한 n차 방정식을 주고 모든 근의 합을 원해. 인수분해를 할 필요가 절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뭘로 하면 돼? 항상 똑같아. 최고차 개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개수 이렇게 하면 돼. 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그리고 합은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서 보자마자 그냥 이다라고 여러분들은 하면 되는 거야. 왜? 이런 거지. 몇 차식을 만들든 여러분들이 몇 차식을 만들든 최고차 다음 그 다음 큰 차수는 결국엔 x 하나 고르고 나머진 다 얘네 고르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 이제 요런 거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엔 뭐야? 최고차 개수 다음에 큰 거 얘는 다 얘를 고르고 뭐 나 뒤에 있는 뭐 하나만 요런 거 하나 고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것들의 결과물이니까 여기 항상 근의 합자리야. 근의 합자리. n차 방정식일 때 그게 몇 차 방정식이든 여기든 여러분들한테 근의 합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이 중요하지. 포인트 2. 여러분들도 많이 하도 해서 알겠지만 3차 방정식은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자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4번 한번 같이 좀 그냥 생각만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준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직 어색해서 그지? 중근이 떠오르겠죠. 중근이 그치? 그래서 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알파, 베타와 같은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식을 보고 다짜고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일단 n차 방정식을 주고 실근의 개수가 뭐뭐다. 근에 대한 조건을 줘. 그럼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인수분해 하셔야죠. 그래서 주어진 게 인수분해가 어때? 돼? 안 돼? 되지. x-3으로 바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3으로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여기 뭐 2차식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케이스 분리를 어떻게 하지?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케이스 분리 어떻게 해? 첫 번째 뭐가 중근일 때? 3이 중근일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3이 아니라 다른 게 중근일 때. 그러면 얘가 중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근데 5번에선 여러분들한테 중근을 가지도록 해. 3차 방정식이. 5번에서는 3차 방정식이 그냥 중근이야. 방금 풀었던 애랑 지금 푸는 애는 하나가 달라. 차이가 있어. 뭐가 다를까? 얘도 중근이 결국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면 그 안에 무조건 중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5번에서는 저렇게 표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이야. 그럼 차이가 있어. 차이 하나가 3중근. 그치? 얘는 3중근 포함이야. 이러면 3중근이 포함되니까 잘 가져가세요. 즉 이거는 4번, 샵 4번 방금 풀었던 4번 문제 플러스 3중근이야. 이거 포함 4번에서 했던 저 케이스. 그죠? 그렇게 해서 5번이 더 포괄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포인트에 다 써놓은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똑같네. 4번에서 서로 다른 식을 2개 말고 요번에 그냥 근이 모두 실수일 때라고 줬으니까 요번에도 여러분들 인수분해하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근이 여기가 뭐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줄근이 아니라 근이 모두 그냥 실수인 거야.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고.
풀려고 준비해온 7번입니다. 응용. 한번 고민해볼래? 포인트만 잡아볼래? 7번 문제? 문제를 딱 읽고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 시작을 어떻게 하겠다. 한번. 자, 한번 아이디어를 같이 보자. 이제 이게 내가 구성한 이 한 장 정리의 필수 유형 정리가 특정 유형에 대해서 쉬운 거, 어려운 거, 완전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흐름을 푹 가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뭐야? 일단 정수.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정수라는 조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숫자를 또 추측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다. 난이도가 일단 다르다. 그리고서 3차 방정식을 딱 봤더니 주어진 세 근이 한 근은 일단 확실히 A인데 나머지 두 근은 그냥 정수일 뿐이야. 서로 다른 세 정수야 이거 지금 확실한 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개수에 있는 A들이 이렇게 있는데 개수에 이렇게 A들이 있잖아. 근데 그 A가 신기하게도 근에도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여러분들한테 뭘 의도하고 있는 걸까? 이 관계는 뭘 쓰고 싶어야 될까? 근각계수 관계 쓰는 게 좋지. 여기서 바로 근각계수 관계로 가는 거야.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는 꼴이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면 다 인수분해 해놓고 조건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근각계수 써야죠. 그러면 세근의 곱이 3A인데 그게 우리가 가정한 근으로 치면 A랑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되겠네. 그럼 A 곱하기 P 곱하기 Q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때 문제에서 현재 이거 정수, 문제에서 또 P랑 Q도 우리 문제에서 정수. 우리는 PQ를 추측해야 되는 거잖아. PQ를 그지? 그래야 B가 추측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PQ 뭐게? 여러분들 PQ 뭐야? 추측해보자. 그렇지 1,4 하나 더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풀면 좋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분류하면 돼. 그래서 근각계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따가도 있어. 수업 교재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있어. 여러분 레벨 테스트에도 있었을걸? 그 끝에서 세 번째 건가? 순서상 찾는 거. 절대값 A가 50이야. 절대값 B가 50이야. 순서상 찾는 거. 그게 이런 문제인데 딱 근각계수를 푸는 거야. 곱 가지고 추측해서. 그럼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저 3차 방정식의 세근이 A랑 1이랑 3이라는 상황이니까 이때 이제 뭘 써? 우리는 근각계수 관계로 이제 합을 써봐야지. 합을 써보면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뒤에 붙어있는 게 A 더하기 4니까 따라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겠네. 요렇게 얘기를 하면 A가 찾아졌죠. 그렇죠? 그럼 B도 찾아. B는 뭐 쓰는 거야? 1차항의 개수니까 곱곱들의 합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곱곱들의 합 하면 A 더하기 3A 하니까 4A 더하기 3 4A 더하기 3 B니까 A가 마이너스 2라고 찾았으니 따라서 요번엔 B가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상황 가지고 뭘 가져가면 돼? 문제에서 주고 있는 밑에 이제 하나 더식을 더 줬잖아. x에 대한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b가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에서 뭔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케이스 분류에서 구한 ab를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정수인 근이 오직 하나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서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그리고 더하기 4x 하고 10이니까 곱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20은요. 얘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 식이 x 마이너스 5와 x 제곱 더하기 4라고 이렇게 될 거거든. 이러면 서로 다른 게 아니지. 정수인근이 오직 딱 하나 맞지. 이러면 딱 정수인근이 x가 5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정답. 이때가 정답이야. 그래서 이때가 정답. 밑에 거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해보면 정수인 근이 무려 3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답이야. 알겠죠? 한번 혼자서 이따 또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혼자서. 알겠죠? 이 필수 유형 정리는 마냥 쉬운 것만 있진 않습니다. T2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의고사 대표 제목을 좀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 8번은 여러분들 8번은 한근이 1 마이너스 2i야. 그럼 다른 한근은 뭐야? 1 플러스 2i지. 왜냐면 ab가 실수니까요. 그쵸? 그러면 그거 두 개 더하면 2겠네.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야? 바로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3이 나오나? 왜냐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치? 근각에서 관계로.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랑 인수분해 할지랑 여러분들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무작정 하고 시작할지 근각에서 관계로 빠르게 끝낼지 고민하시면 되고 9번은 이따 교재에 있어서 생략하고 교재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번 19, 11번 한번 해보세요. 11번 한번. 문제가 너무 수리고사야. 누가 봐도 수리고야. 고민을 하라고 한 거겠지.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접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11번을.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줘놓고 fx 자체가 x 더하기 x분의 1이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식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전개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해? 일단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보고 뭘 만들어?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면 일단 이렇게 만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택이 갈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괄호를 유지했어요? 괄호를 싹 다 의미 없는 거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괄호를 다 풀어. 어차피 더하기로 싹 다 연결되어 있으면 괄호를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모양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진 문제였어. 나는 이게. 이렇게 풀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더 빠르겠다라고 했던 거죠.
아니 어차피 여기서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하나가 더 떠올라야지. 주기가 몇이다? 3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바로 여러분들은 x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복수수 단원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세제곱은 1인 주기가 3짜리인 상황이면 당연히 여기서도 여러분들 몇 개씩 묻는 거야? 식을 3개씩 묻겠지.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은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3개씩 묶으면 여기가 몇 개가 남을 것인가? x의 2023승이 3으로 나누면 몇 개가 남는가? 몇 개 남니? 22니까 7, 한 개 남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 다 하면 3개씩 묶여서 0으로 다 사라지고 x 하나 남고, 그럼 여기도 같은 과정을 반복할 테니까 x분의 1 하나 남고, 그럼 정답 그냥 마이너스 1 하고 끝이네. 왜 3개씩 묶는지 알겠어? 왜 3개씩 묶는지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여기 양변에 x를 곱한 거지. 이걸 보고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는 0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3개씩 묶으면 어차피 다 0이다 라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주기가 어차피 얘라고 다르지 않으니까 계산은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수리고 10번이잖아. 그치? 수리고 10번에 이런 거 주잖아.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어렵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이렇게 빨리 그냥 호다닥 풀고 넘어가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12번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볼까? 12번. 12번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가자. 방금 했던 거네. 똑같네. 여러분들 x 세제곱 빼기 1은 0을 보고 바로 뭐가 떠오르는 거야?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이렇게 떠올라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떠올라요? 그러면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네. 허근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서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기억은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지,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이거를 묶을 때 어떻게 묶으라고 여러분들한테 했냐면, 중간고사 때부터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3개씩 묶어서 계산을 하겠지, 그치? 근데 1부터 묶으면 3개씩 끊을 때 헷갈리잖아. 2에서 끊기고 5에서 끊기고 헷갈리니까 그냥 시작을 항상 이렇게 여기서 여기 끊으면 3의 배수에서 3개씩 끊기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딱 끊기겠네. 싹 다 0이니까 1만 남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개씩 묶으면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묶더라. 그러면 그냥 맞죠? 기억은 이래서 참이죠. 기억은 이렇게 참. 그럼 니은은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 여러분들 딱 봤을 때 뭐가 하나 보여야 되는데, 식정리 되기 전에 뭐랑 뭐가 똑같다고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잖아, 여기서. 그쵸?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어딨어? 이거 어딨어? 이 앞에 여기 또 있지? 그럼 얘는요? 여기 또 있지?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이거 보고 머릿속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식정리 들어가서 정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오메가가 뭐예요? 1 더하기 오메가 뭘로 해야 계산이 빨라요? 사실 뭐든 상관없긴 한데 두 가지 선택권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를 쓰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제곱하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빠르지 않을까요? 유식에서 바로 가는 거죠. 그치? 이거 쓰는 거지, 이거. 그러면 2배의 오메가 6제곱, 이거 오메가 4제곱이고 이거 오메가 제곱이니까 둘을 곱하면 오메가 6제곱이니까 그냥 이겠네. 그냥 이렇게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 니은도 참이겠네. 그래서 니은도 참 이렇게. 이 정도는 나랑 같이 정리해보면서 풀어도 돼. 혼자서 여러분들 분명 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제일 빠른가를 같이 고민해보려고 하는 거고.
얘는요 어떻게 볼까? 뭐 당연히 그냥 통분하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이게 되나? 여기서 혹시 근각에서 관계가 잠깐만 근각에서 관계가 마이너스 1이죠. 안 되네. 근각에서 관계 안 통하네.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가 통하면 베스트인데 안 통하니까 이거 그냥 통분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가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가 분의 1 마이너스 아니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가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냥 통분해서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기. 그럼 정답은 1 3분의 3 나올 겁니다. 3분의 3 이렇게. 자, 그럼 리을은 어떻게 하면 빠를까요? 이거 아까 여러분들 니은 풀 때 했던 성질 여기 리을에다가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어?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라는 거예요.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역시 마이너스 오메가 바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리을은 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문제 연습할 때 어디서 뭘 끌어와야 제일 계산 없이 빠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더 빠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13번은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거 임팩트가 좀 있었을 텐데 13번 우리 유형 교과서 유형 풀 때 13번 비상교과서에서 같이 했던 거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요 교재에 훨씬 더 어려운 버전으로 있어서 같이 이따가 좀 보고 넘어가서 14번 하나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14번. 자, 여러분들한테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을 줬어. 한근이 i야. 그럼 다른 한근 뭐야? 마이너스 i지. 그러면 여전히 4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근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당장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근들을 그냥 뭐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까? i랑 마이너스 i 대입해? 아니면 인수정리를 쓰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지금 i랑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i라면 식이 x제곱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 4차 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이걸로 가지고 바로 인수분해 해야죠. 그래서 개수 맞추기, 즉 항등식으로 어떤 식이랑 곱해줘야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일지 요거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항등식으로 맞춰야죠, 그렇죠? 그럼 최고차 개수부터 맞추면 x 제곱이고 상수항 맞추면 마이너스 2니까 가운데 도대체 1차항이 뭘까? 이것만 여러분들은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맞출 때 누굴 쓰는 거야? 뒤에서 식에서 우리 지금 이거 썼고 이것도 썼어. 남은 건 1차식 마이너스 x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1이랑 요 x랑 만나고 또 있어? 여기 이 두 식을 전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1차식을 만들어야 돼. 1차항을 만들어야 돼. 더 있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냥 항등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정리 써서 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우리한테 더 필요한 식이니까 저거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끝 되는 겁니다. 자, 15번도 교재에 있어서 패스. 16번 해볼까? 16번 해볼까? 16번. 이거 중요합니다. 16번. 지금 사실 막 호다다다닥 달리고 있지만 하나하나 다 발상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발상이 있고 시험에 무조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엄선해서 갖고 온 거다 보니 타이트합니다. 복습 특히 꼼꼼히 해주세요. 알겠죠? 자, 16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단 16번.
보기차식 여러분들 요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4차식 중에서도 보기차식이라는 아이를 만나면 이따 교재에서도 많이 풀겠지만 모의고사 잔뜩 쌓여있거든. 보기차식 어려운 거.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이 이거야. x제곱은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4차 방정식의 세계에서. 이 상태에서 항상 고민을 시작해야 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4차 방정식에서는. 그러면 이건 t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일 테니까 두 근이 있겠지. 두 근을 t1이랑 t2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보면 우리는 다시 최종적으로 스몰 x의 값들을 구할 때, 즉 주어진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러 갈 때 이 t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t1, t2면 뭘 해? 여기서 이렇게 알아냈으면 x제곱은 t1일 때 x제곱이 t2일 때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여기서 x가 풀마 루트 t1 여기서 x가 풀마 루트 t2 라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이게 되려면 핵심은 이 안에 있는 t1의 부호가 양수 0 이상이면 당연히 실근일 거고, 그치? 음수면 허근이겠죠, 그쵸?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면 t1 여기에서 딱 보면 t1도 결국에 t2도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되돌아가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때?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해석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이면 일단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겠지.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리고 양근이면 실근이니까요. 그리고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커요 라고 곱도 0보다 커야지, 그치? 곱도 0보다 커요 라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의 분리가 살짝 섞여 있죠, 그렇죠? 근의 분리가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데 이렇게 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호를 제시하거나 뭐 어떤 부호를 갖는 근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한 판축이 아니라 판별식과 합과 곱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즉 근과계수로 문제를 풀면 돼. 근과계수 문제를 풀면 돼. 근데 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한 판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근과계수로 문제를 풀길 원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정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면 정리해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18번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8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해보세요. 17번은 교재에 있어서 교재에서 풀 거고 유념에서도 했었고
해석이 좀 어려워. 이 문제는 해석만 하면 괜찮은데. 즉 개수를 또 새로운 함수로 여러분들한테 정의 내려서 그냥 여러분이 낯설 뿐이야. 자, 한번 같이 해볼까? 계산 해석 한번 해볼까? 자,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면 따끈따끈한 문제네. 자, fx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fx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문제에선 fx라는 2차식이랑 f의 x 대신에 x-k를 대입한 새로운 2차식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 서로 다른 두 2차식의 곱은 0이다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그 k값에 따른 저 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다시 gk라고 약속을 한 것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요구한 거 gk-7이랑 gk 더하기 1을 했을 때 6이 나오게 하는 상황을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따 뭐부터 해석하냐? gk는 결국엔 이 g라는 함수는 의미하는 게 실근의 개수거든.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냐면 fx 곱하기 fx-k라 했어. 그럼 이게 몇 차식이니 얘들아 이거? 그치? 그게 일단 핵심이야. 이거는 4차식이야. 그러면 g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부터 몇이야? 4차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0개일 수도 있고, 그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은 뭘 만들면 되는 거야? 6을 만들면 되는 거야. 저것들을 조합해서. 그치? 아니 왜냐면 g의 k-7도 k 대신에 k-7을 대입한 저기다가 그럼 똑같은 4차식이야. 요거야. 요 4차식. gk 더하기 1은 k 대신에 k 더하기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k 자리에 k 더하기 1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4차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4차식이 각각 존재하겠죠? 이 4차식의 실근과 이 4차식의 실근의 개수의 합이 6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석이 돼요? 해석은 괜찮아? 해석은 괜찮나?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 그럼 다시 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야. 생각보다 꽤 큰 수야. 0, 1, 2, 3, 4를 가지고 6을 만들려면 이거밖에 없을 텐데 2랑 4 3이랑 3 하고 4하고 2 말고는 없죠. 이 세 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케이스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 그러면 첫 번째 1 요거 하고 쉬어야겠다. 1 g의 k-7에서 뭐가 나온다 할까? 2가 나온다는 게 제일 쉬우니까 이게 2고 그리고 동시에 g의 k 더하기 1에서는 4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우리 약속했냐면 k 자리에 k-7이 들어가 있는 이 4차식에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잖아. 4차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거야. 그러면 무슨 근이야?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중근 아니야? 중근? 아니 왜냐면 fx가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서 허근을 갖지 않고 문제에서 k도 지금 실수잖아. 그러면 이 식은 절대 허근을 가질 일은 없어서 실근 2개를 모두 다 실근을 갖는 상태에서 2개만 가지려면 중근이니까 자 중근 만들어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중근 만들어보세요. 해보겠지. x-1이랑 이거랑 둘이 똑같은 식일 때 그리고 아니면 x-1이랑 얘가 똑같은 식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면 얘랑 같다고 한번 해봐. k가 뭐가 되면 돼? 7이 되면 되죠. 이때는 k가 7입니다. 이때는 k가 7. 그럼 이때 여기에 7 들어가니까 얘는 또 식이 뭐라고 바뀌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럼 어때? 이게 딱 여러분들 이게 이때 후보 첫 번째가 k는 7인데
K는 7일 때 실제로 해보니까 x-1의 완전 제곱이랑 x-5의 완전 제곱 나오니까 성립하는 거 아니야? K가 7일 때 얘기가 말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K가 7일 때 말이 되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 7은 여기다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K 값이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넣어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7을 넣으면 식이 어떻게 바뀌니? x-1, x-5 하고 x-9 하고 x-13이면 서로 다른 내 실근이 되니까 K가 7일 때 가능하네. 그쵸?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K가 7일 때 가능하네. 그럼 두 번째 이제 자리가 바뀌겠지. G의 K-7은 4이면서 동시에 G의 K 더하기 1이 2일 때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때는 누가 또 쉬워? 여러분들은 4개 찾는 것보다 2개 찾는 게 좀 더 쉽거든. 4개 찾는 것보다 2개 찾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하는 거야. 아까는 얘를 먼저 했다면 요번엔 뒤에서 먼저 하는 거야. 여기서 먼저 중근중근이 나올 상황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지. 그럼 방금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x-1이 x-k-1이랑 똑같을 거. k가 뭐 1일 때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인가 그러면 이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가? 맞네.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봐. k가 또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여기서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일 때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랑 x 마이너스의 5의 완전 제곱이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네. 일단 여기서 가능하네. 그럼 이 k를 여기로 또 데리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때 또 식 써보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x 더하기 7 하고 x 더하기 3 하니까 서로 다른 네 실근 나오네. 이렇게. 그렇죠? 얘도 돼. 그래서 k가 7일 때도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도 되고 7일 때도 됩니다. 그럼 라스트 하나 남았지. 라스트 하나 남았죠. 라스트 하나 뭐가 남았어? 3, 3일 때 이게 3이고 동시에 G에 K 더하기 1이 3일 때 근이 3개면 중근, 실근, 실근이겠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은 선택권은 이거네. 우리 아까 중근, 중근 만들 때 요렇게 2개 갖고 요렇게 2개 같아지게 하는 것들을 찾았잖아. 그치? 그럼 요번에 남은 건 짝을 지을 때 이게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양끝을 한번 짝을 지어볼까? 하면서 그럼 K가 3이겠지. 요땐 K가 3 K가 3이겠죠. 그럼 K가 3이면 여기 넣어봤을 때 X 더하기 2니까 여기서 일단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나오겠지. 그치? 요거랑 요거랑 똑같고 얘네들은 다르고. 그럼 그 3을 여기다 데리고 들어가 보면 x-5 하고 x-9, x-1이니까 말이 되네. 그래서 k가 3일 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얘가 k가 3일 때인데 해보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 x-5 x 더하기 3 이렇게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뒤에 붙어있는 애는 x-1, x-5 k가 3이니까 x-5의 제곱하고 x-9 이렇게 되니까 3, 3 되겠네.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여기서는 왜 안 해보냐고. 여기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잖아. 3중근이. 그치? 근데 여기서 먼저 시작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돼. 해보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3개. 7, 마이너스 1, 3. 요 3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9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1교시 3분이니까 15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세요. 정리할 사람은 또 정리하세요.
배워서 끝났겠다. 제대로 안 풀고. 숙제 있지 않았어요? 저희 풍경이 있는 거. 그리고 수업 때 하다가 나왔다. 수업 때는 없었어. 왜 놀랐어? 응, 재밌어? 응. 쌤, 저 녹화. 아, 오. 이제 까야겠다. 휴.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건 할 줄 알 거야. 19번이야. 위에 있는 2차식 인수분해 되니까 오케이. 밑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거네. 19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2차식과 원래 1차식 주어져 있으면 우리 원래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원래 대입하잖아. 근데 꼭 그렇진 않아. 19번처럼 위에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 있으면 거꾸로 가야 돼. 2차식 인수분해하고 1차식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 보면 여러분들 21번 보면 여러분들은 위의 식을 먼저 건드려 밑의 식을 먼저 건드려. 21번 위의 식 먼저 건드려 밑의 식 먼저 건드려. 밑의 식 먼저 건드려야 되지 않아? 그치. x 더하기 y를 치환해서 밑의 식 먼저 건드려가지고 위의 식을 x 더하기 y랑 x 빼기 y니까 여러분들이 밑의 식에서 찾은 x 더하기 y 값을 가지고 x 빼기 y 값을 케이스 분류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뭐 이쪽은 다 그냥 이제 뭐 상관없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5번 25번이 이제 이게 분포본은 항상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어. 이 분포본만의 뭔가가 항상 있거든요. 자, 25번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그냥 갑자기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는 1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 에 대해 x 더하기 y 최소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걸까? 미지수 두 개나 줘놓고 식은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이렇게 맞지 않을 때 부르는 방정식의 이름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식을 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더 변형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 보고 변형을 어떻게 해? 뭐부터 할까요? 양변에 x, y를 곱하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4y 마이너스 5x는 xy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한쪽으로 넘겨. 식을 싹 다 한쪽으로 넘기는 거야. 5x 마이너스 4y 더하기 xy는 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몇 번 보여준 적은 있는데 부정방정식 이렇게 나오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러 가야 된다 라고 내가 몇 번 보여준 적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일단 이거 두 개 묶어볼까 이렇게.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y 더하기 5라는 아이가 등장. 그럼 뒤에 마이너스 4y가 혼자 외롭게 기다려. 근데 이것도 억지로 얘랑 공통인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y 더하기 5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y 더하기 5를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요 안에 y 더하기 5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숫자 몇을 써준 거야. 우리 마음대로. 없던 숫자 마이너스 20을 해줬지. 오른쪽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20 해주셔야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x 빼기 4랑 y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x도 y도 양의 정수라고 하니 y 더하기 5는 무조건 지금 양수겠네. 양의 정수겠네. x 빼기 4는 자 x, y가 양의 정수니까 1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고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시작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뭐부터 얘기를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 이상부터니까 마이너스 2랑 10 마이너스 1이랑 20 말고 더 있나? 마이너스 더 없는데? 그럼 이때 x가 2구 y가 5구 이때 x가 3이고 y가 15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7이다 여기서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알겠죠? 공포고는 특히 이런 독특한 문제 더 잘 봐주세요. 너네 학교 기출 돌려 쓰잖아. 그죠? 최근 3개년 기출 돌려 쓰잖아. 그게 부교재가 안 바뀌어서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갖고 온 요 포인트는 끝. 그럼 이제 여러분들 블랙 검은색 교재 새로 받은 검은색 교재를 좀 펼쳐보세요.